주말 새에 더 뜨거워진 경제 소식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새로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흘새 9번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겨냥해서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왜 유치원생처럼 말을 못 알아듣냐? 이 망국적 투기 편을 왜 드는 거냐? 이렇게 작심 비판에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어제 대통령께서 쓰신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집값 안정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이상 없다는 걸 발표도 정책실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할 수도 있죠. 네. 과거에는 통상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근데 그렇게 발표한 후에 시장이나 이 어떤 저항이 있으면 다시 대통령과 수기 과정을 통해서 후퇴하는 걸 반복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쓰는 정책들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네. 세제 개편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 이건 대통령이 공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시장 상황이나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퇴하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난해 집값세는 대책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네, 들으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대책이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유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그냥 의견을 정책을 SNS에서 올리면 이게 정책인 줄 아는가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의아해하십니다. 네. 이유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그리고 이중성에 대해서 다들 비판을 하고 있는 게요. 국민에게는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제 투기꾼이다. 이렇게 투기꾼으로 모르고 범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이번에 고위 정책 이렇게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보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네. 또 그리고 강남에도 집을 많이 갖고 있고 다주택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말을 들을 거냐. 이게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다중 규제라든지 대출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가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서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거 부동산 정책 잡는 거 정말로 쉽다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우리의 정책이 정말 이렇게 SNS 한 줄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14주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이 오름폭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야말로 안 좋게 깔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언한 대로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사고 있는 주요 계층은 30대입니다. 네. 30대 비중이 가장 높아요. 네. 근데 30대 하면 사실은 사회생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영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데 서울의 집값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네. 평균 아파트 가격, 국민 평형이 15억 원을 넘어섰어요. 네. 분양가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 넘습니다. 네. 30대라면 내 집 마련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근데 이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야, 공급이 부족해. 앞으로 2, 3년까지는 내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아. 라는 이제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한 2만 9천여 가구가 되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부족했었는데 4만 2천여 가구의 30%가량이 줄어듭니다. 이런 게 언제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번에 대책이 나온 걸 보면 너무나 좋은 지역들이에요. 용산 가고 싶어하는 곳, 과천, 판교 신도시도 들어갑니다. 이런 곳이라면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정작 돈도 없을 뿐더러 입주 시점을 따져봤더니 착공을 2028, 9년
30년에 하게 되면 첫 삽을 뜨게 되면 아파트 입주까지는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야, 그때까지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지금 사야 되나라는 마음이 지금 혼재돼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시점이나 양도 문제고 지금 임대주택이 많아서 이게 공급의 질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공공주도의 딜레마예요. 공공이 주도하게 되면 노후부지, 노후 청사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속도가. 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신혼부부, 청년층 입장에서는 야, 나도 정말로 밥 주는 아파트에 살고 싶고 또 피트니스 센터 있는 데서 수영장 있는 곳에 살고 싶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늘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이번에 보게 되면 공공부지, 특히 노후청사에서 한 만여 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34곳 가운데는 관악세무서에서 25가구가 동자우체국에서 30가구가 복합 개발돼요. 네. 그러니까 우체국이나 세무서 거를 좀 리모델링해서 그 위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공부를 하겠다는데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단지 규모가 워낙 좁고 그다음에 소형 임대주택 중심이어서 이걸 사실은 내 집 마련은 하겠는데 예. 이걸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금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하루 만에 급락했는데요. 금값은 하루 만에 10% 정도, 은값은 3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이유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캐비너 씨를 지명한 것이 원인이다. 아니면 차익 실현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예요. 네. 예. 위로 올라가 보면 결국은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네.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이제 전 연준 이사를 이제 지명을 하자마자 자산 시장이 그야말로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네.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은 금값 장중한 때 5,500달러 갔는데 하루 만에 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금값은 30% 넘게 거의 폭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기저에 이런 모든 자산 시장이 이제 올랐던 것은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연준 의장, 중앙은행을 이제 억눌러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트럼프 대통령 1%까지 낮춰라 네.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매파 성격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워시 위원장이 지명이 되자마자 네. 달러화 가치가 4년 만에 최저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 시장이 모두 안전자산으로 이제 또 이제 몰리다 보니까 투기적 자산에서 자금을 빼고 지금 안전한 달러, 미국 국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 금은 투자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 건지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맞습니다. 금값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한국 금거래소의 가격을 봤더니 금 한돈 가격이 얼마냐면 99만 지금 5천 원입니다. 네. 네. 99만 5천 원. 이게 1월 29일에는 112만 원이에요. 한돈이 우리가 얘기하는 3.75g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말 사이에. 야, 내가 사니까 떨어진다. 고점에서 하는 재능은 내가 월가 베테랑이다. 그러면서 안 사면 바보라길래 들어왔는데 내가 바보다라는 이제 자조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앞서 제가 이제 워시 요가다. 4년 만에 이제 최저치로 떨어졌던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동안 투기 자산처럼 많이 올랐던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은 사실은 이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탈달러화,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패권이 좀 지다 보니 중국과 같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흐름은 괜찮지만 앞서 제가 금을 살 때는 얼마? 99만 5천 원이지만 팔 때는 얼마? 83만 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 그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이 자산을 이제 축적한다는 목표이지 개인 투자자가 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고 파는 수단은 아니거든요. 네. 사자마자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문제는 금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주말새 논란 투자자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항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 SNS X에다가 본인이 이제 그렇게 뭐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너무나 쉬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국민들이 분노를 하셨던 이유가 이게 정책이라는 게 숙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정책 마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마지막 기회니까 다 팔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정책이 다 잡힐 거였으면 이제까지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손가락이 정책이 되는 나라에서 정말 결코 이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또 이런 투자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네. 정부에서는 조금 탄탄한 그런 정책 마련에 정말 이렇게 좀 집중을 해주시지 이렇게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뭐 정책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녹록치 않은 그나마 녹록치 않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크게 있습니다. 네, 최근 주식과 금은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동안에 비트코인은 약세였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맞습니다. 지난해 떨어진 자산 가운데 이제 비트코인, 달러와 원화 가치가 있는데 지난해도 6%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이제 12만 6천 달러 고점을 찍은 이후 9개월여 만에 8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원화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1억 1,6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케빈 월시 효과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니까 위험 자산인 가상 자산에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디지털 안전 자산이라서 곽광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리스크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좀 하락해서 지난해 9월 이후 지금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면서 이 한때 기존 자산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혹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것도 트럼프 손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해결책으로 스테이블 코인, 달러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풀어서 달러 패권을 또 구축하겠다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나 이미 사실은 투자 자산이에요. 관련 ETF 상품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산을 한다는 계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통화 신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달러화가 강세로 가느냐, 이제 약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가상자산의 흐름이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뜨거운 경제 소식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